자,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전북 청원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현우입니다. 자, 일단은 전라북도에서 공무직하고 청원경찰 공고가 나왔습니다. 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일단 올해 전북은 성공했다. 채용 인원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전주에서 8명 채용을 해가지고 8명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3명을 뽑았지 않습니까? 2022년도 때. 그래가지고 관련해서 요거 전국에서 이제 도에서 채용하는 것 중에, 도청에서 채용하는 것 중에 경쟁률이 전북이 제일 높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 작년 상반기 때 경쟁률이 한 48대 1인가 뭐 아무튼 40대 1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구나라는 설명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명은 채용을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 합격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명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3배수라고 하면은 9명까지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80 몇 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87.5점 정도 나왔다. 요거는 이제 3명을 뽑았을 때 3배수. 구등하신 분의 점수인 거야. 구등하신 분. 뭐 1등이야. 뭐 90 몇 점 맞고 했겠지. 그죠?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몇 명이에요? 6명이기 때문에 18등까지 합격을 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합격선은 아마 한 85점대 정도 되지 않을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찌됐건 필기는 청원경찰법, 민간경비론, 요렇게 민간경비론 안에 청원경찰법을 포함해서 출제를 하고, 일반 상식 안에 한국사랑 사회 범위를 내는데, 이게 다른 지역이랑 조금 달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채용, 한국사랑 사회 파트를 낸다라고 내는 지역이 꽤 많아요. 경북도 그렇고 뭐 일부 다른 지역도 그런 식으로 내는데, 희한하게 전북은 어떻게 내냐면 한국사랑, 한국사랑 사회에서만 내. 특이하죠. 원래 다른 데서는 이제 일반 상식 범위 안에, 그 안에 역사도 들어가고 한국사, 그다음에 뭐 정치, 경제, 생활, 문화에 해당하는 사회 파트도 있고, 뭐 과학도 있고, 뭐 뭣도 있고, 환경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IT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역사 부분을 좀 더 세게 냅니다. 사회 부분을 조금 더 세게 냅니다. 비중을 이런 식으로 나는데, 이 전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한국사와 사회 범위에서 각각 50%씩, 그러니까 전체 20문항이라면 10문제는 한국사에서 10문제는 사회 파트에서 문제를 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항상 그러지는 않더라고. 또 그중에서 한 문제는 또 희한한 문제 내긴 하더라고. 한두 문제 정도는. 근데 그런 식으로 낸다. 그래서 85점을 선생님 4월 29일 날 필기시험이면 85점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은 당연히 90점, 95점, 100점 나오는 과목이에요. 이건 2, 3주만 공부해도 그냥 그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은 선생님 제가 90점 이상을 맞고요. 실수해도 90인 거야. 그리고 일반 상식은 선생님 제가 그럼 80점 정도 맞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잡으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 정도 파트로 잡으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준비할 때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85점 이상을 맞아가지고 3배수 안에 들어가서 총 6, 3, 18등 안에 들어서 필기를 통과했다 치면 2차 시험이 체력 시험을 보게 돼요. 체력은 악력,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을 해달리기에 해당하는 걸 1점부터 10점까지 각 과목별로, 종목별로 채점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그러면은 체력을 잘 해가지고 만점 가까이 받은 사람들이 합격하고 나머지는 떨어지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총 30점 중에 12점 이상 합격하면 그냥 다 합격이야. 그러면 체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뭐 체력을 잘한다 그래서 무슨 뭐 가점을 주고 그런 거는 없어. 안타깝게도. 그래서 운동 잘하는 분들 청원경찰 많잖아. 근데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체력을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다 합격을 했겠지. 몇몇의 정말 체력이 약하지만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합격이 될 거 아니야. 그죠? 12점, 별거 없어. 근데 이렇게 통과됐을 때 적부 판결에 해당하는 서류 전형이 있어요. 서류자 들어가면 사람들이 서류 전형 나 뭐 경력이 없는데 막 이렇게 걱정부터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응시 조건 되느냐 그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뭐 안 그런 지역도 있는데 전북 도청은 그래요. 자, 그리고 적부 판결도 이제 통과가 됐어. 그 다음에 면접을 보죠. 면접을 볼 때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재밌어, 이게. 요게 우리가 최근에 봤던 전주 같은 경우에는, 자, 면접을 본 다음에 최종 합격을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8명을 뽑았어. 근데 면접 합격자도 8명이 아니라 10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면접이 끝났는데도 10명이 합격자가 있다고요? 그럼 10명이 다 합격하는 겁니까? 안 그래. 전주는 어떻게 하냐면 그 10명 중에 필기 고득점, 그다음에 면접 고득점을 7대3 비율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필기가 조금 더 강세지. 이왕이면 이 10명 중에 필기가 좀 높은 점수 맞은 사람이 합격이 돼버리는 스타일이고, 반대로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북 선생님 면접만 잘 보면 끝납니다. 필기에서 85점으로 턱걸이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사람들이 필기 너무 턱걸이로 들어갔네. 내가 1점이라도 높은 점수 맞아야지 좀 유리야 하던데, 청원경찰은 그런다고 하던데 전북은 안 그러다는 거야. 어찌됐건 필기만 통과, 그 18등 안에 들어가면 면접만 잘 보면 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면접을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죠? 물론 필기를 잘 봐가지고 일단 필기 합격을 해야겠지만, 자, 그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 같은 거 제출하고 막 그럴 때 자기소개서를 쓰는 난이 있어요. 그죠? 뭐 개인정보 해가지고 뭐를 내고 막 필기 합격자 및 체력 합격자가 서류 전형 제출할 때 이걸 내는 거야. 선생님 원서 접수할 땐 자기소개서 안 내네. 그건 아니야. 전북은 좀 그렇게 써있네.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면접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틀에 박힌 듯이 쓰는 게 아니라 잘 써야겠지. 그죠? 그래서 에듀피디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청원경찰에 맞춰진 자기소개서 강의도 다 준비를 해드렸잖아. 그걸로 면접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최근에는 또 여러분들, 자, 요게 얼마 전에 바뀌었어. 뭐 한 이틀 전에, 지금 하루인가? 이틀 전에 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딱 봤더니, 올해 이제 우리가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를 지금 9년 연속 수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10년 연속 수상한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에듀피디 이제 사장님이 이제 그냥 뭐 9년도 괜찮다, 그냥 오픈해 버려라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자기소개서, 체력, 면접,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야. 요거 면접. 청원경찰 면접 강의를 돈 주고 사거나 어디서 안 보고 가는 분들 없게끔 그냥 이 패키지에 그냥 넣어버린 거야. 이해되시죠? 특히 자기소개서 청원경찰에 맞춰져 있고, 체력이야 뭐. 원래 청원경찰은 체력 잘하는 분들 많으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면접까지 이게 바로 어젠가 오늘인가 뭐 이렇게 바뀐 거야, 이게 전북 지역에서.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언제야 전주 쪽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는 뭐 면접 강의 포함됐다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 근데 이게 바로 며칠 상간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요거 홍보 팜업도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어찌됐건 뭐 며칠 뒤에 올라올 거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공부를 할 때요, 제가 요런 분들이 있어. 제가 구급 공무원 한국사로 공부를 할까요? 한국사 너무 과해. 너무 과해. 에듀피디에도 에듀피디가 이제 공무원 쪽으로 지금 24년 된 곳이기 때문에 한국사 강의가 없겠냐고. 이론 강의만 80강 넘은 거 많아. 그리고 그러면 사회도 구급 공무원 본 강의로 공부를 할까요? 야, 지금 2주 남아, 뭐 한 달 반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할 거야? 그리고 그 정도 수준까지도 안 내요. 실질적으로 요거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되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사회 만점 진단 사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최영옥 단기 속성 뭐 퍼니 한국사 뭐 이런 것도 있어. 그죠? 요거는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 구급 공무원 한국사에서, 구급 공무원 사회에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 거의 매번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 하지만 좀 쉬운 거, 고등학교 수준 정도라고 보면 돼. 그 내용을 압축시켜 놓은 거야. 실제 구급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요걸로 또 공부를 해. 근데 요것만 공부해서 구급 공무원을 100점 맞는다? 그건 안 되지. 근데 청원경찰은 이게 되거든. 특히나 여기 보면 어디 갔냐? 자, 여기 보면 시험 필기, 필기, 빨빨빨. 자, 필기. 자, 고등학교 학력 수준의 난이도로 낸다. 그럼 선생님, 아니 좋아. 구급 공무원 한국사, 구급 공무원 사회 그냥 본 강의, 뭐 기초, 이론, 뭐 단기 속성, 뭐 문풀, 기출 해설, 뭐 싹 무슨 사료 특강, 뭔 특강, 문 특강 해서 싹 다 공부해가지고 한 200강 넘게끔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한국사 당연히 100점 만점이야. 사회 당연히 100점 만점이야.
근데 들이는 노력이 너무 커.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경비론이나 청원경찰법은 우리가 타사보다 좀 강의가 좀 디테일하죠. 강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 파트에서는 거의 대부분 90, 뭐 실수해도 90, 뭐 아니면 95, 뭐 좀 선생님 한 문제가 아리송했는데 그것도 맞았어요 해가지고 100점 이 사이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요것도 물론 고득점 나오면 좋지만 요거를 풀 과정으로 공무원 과정으로 한국사 사회를 한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청원경찰의 난이도에 맞춰진 강의를 딱 뽑아 드렸단 말이야. 그죠? 그걸 토대로 공부하고 가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근데 일반 상식 강의도 별도로 있던데요. 별도로 있던데요. 그건 뭡니까? 그건 공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이렇게 보면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국사랑 사회 파트에서만 공부를 해도 80점 이상은 나오지. 이거 아까 그 단기 속성만 공부해도 아마 80점 이상 나올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에리송 해가지고 이거는 사회라고 보기에는 상식이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또 툭툭 나와요. 그게 좀 재밌게도.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일반 상식이라는 과목이 사회라는 과목이랑 거의 90%가 똑같은 과목이야. 다만 틀린 게 출제 범위라든지 이런 게 일반 상식은 뭐 환경이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IT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를 조금 더 넓을 뿐이야. 요게 일반 상식이고 요게 사회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랑 한국사를 아까 보여줬던 그거를 단기 속성 과정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시간 뭐 문풀도 보고 다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았다 하면 일반 상식의 그 야리꾸리한 그 한두 문제도 챙기라고 넣어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지역은 그렇게 공부 안 하거든. 다른 지역은 일반 상식을 먼저 하고 나서 한국사랑 사회 뭐 단기 속성을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전북이라는 지역은 특수성이 좀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특히 일반 상식을 다른 지역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야. 도대체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이 책에서 다 나온다. 아니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걸 더 늘려가지고 일부러 무슨 사회 공부하니 이런 데도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전부고 좀 깔끔하게 이렇게 나온다.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필기 공부하는 법 알려드렸고 내용적으로 우리 면접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고 면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소개에서도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채용 인원 올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모르겠어요. 올해 안에 그냥 끝을 내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우리가 뭐 전북 지역, 부안, 무주, 군산, 전주에서 일단은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올해 나올 것 같기는 하는데 근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북 도민이면 누구나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무주 사는데요. 그건 군산 사는데요. 그러면은 전북도 사고 나중에 군산도 사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돈이 좀 비싸잖아. 그런 분들은 올 있지 올. 뭐 해양수산분이 어디니 뭐 어떤 공사니 뭐 싹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여기 안에. 그래서 요걸로 수강해 가지고 전북도 대비하고 전주도 대비하고 군산도 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금액적으로는 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상 이제 공고가 떴을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요 선생님 전북도청도 합격을 했고요. 군산시청도 합격을 했고요.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자기가 고를 수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어찌됐건 뭐 일단 합격만 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작년 언제야? 3월 달에 우리 그 저기 법규 해가지고 무슨 청원경찰 뭐 승진 처우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뭐 법안 발의되고 막 그런 적이 있잖아요.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 자체가 해가 바뀔수록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합격해서 후회할 만한 직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청원경찰 관련해서 요번에 이제 기회가 왔을 때 6명이나 뽑지 않습니까? 혹자는 아유 뭐 60명도 아니고 6명이야. 야 그건 뭐 모르고 하는 소리야. 흔치가 않습니다.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꼭 이번 기회에 합격을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강연한 김쌤 김인호였습니다.